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루비입니다. 안녕. 돌아온 알루즘. 작년에 했었던 루루비가 다꾸에 대해 알려준다 해서 알루즘 시리즈를 시작을 원래는 했었는데요. 제가 제 설명 부족 이슈와 아무튼 능력 부족 이슈로 잠정적인 휴식을 가지고 있다가 왜 다시 안 해주시나요? 알루즘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급 편부터 중급, 고급 약간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가볍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고요. 다꾸 입문자들을 위한 테이블 세팅, 그리고 다꾸를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구매처 등등 완전 초보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테이블이겠죠?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다꾸 책상이랄 게 없어서 그냥 평소 사용하던 책상에 다꾸짐을 놓고 사용하시다가 조금 다꾸 책상을 만들어 볼까 하시면서 책상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식탁 테이블을 중고로 구매를 한 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식탁으로 사용을 하다가 버릴 뻔한 걸 제가 다시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둥그런 책상입니다. 제가 여기 이미지를 띄워 드릴 텐데 요런 책상이고요. 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의 장점은 식탁으로 나왔던 거여가지고 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처럼 투머치, 모든 걸 투머치인 사람이 쓰기에는 너무 좋다. 커스텀해서 책상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지만 단점은 정리함부터 시작해서 1부터 100까지 제가 다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리고 있는 책상들인데요. 책상 앞에 정리함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붙어있는 책상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5만 원 이내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막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다꾸 책상도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책상에 앞에 이렇게 딱 정리함 있는 거, 저도 그걸 사용을 하다가 유튜브 시작하고 다꾸템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리함 있는 거 말고 타공판이라든지 뭐 옆쪽에 책장이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딸려 있는 걸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별거 아닌 꿀팁이었고요. 의자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최근에 바꿨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싼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목이랑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좀 보완할 의자가 없을까 하다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의자입니다. 짜잔. 진짜 좋아요. 이게 스웨이드 재질이고요, 여러분. 목 받침대가 있고 허리 받침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마음대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 게다가 거의 그 병원 의자처럼 완전히 젖혀지기 때문에 이거 지금 벽이 있어서 그런데 더 젖혀지거든요. 그래서 180도로 젖혀서 누울 수도 있다. 어때요, 이런 구도?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요. 보이시죠? 스웨이드 재질인 거. 그 다음 발판을 보시면 짠! 받침대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발을 얹어 놓으면 됩니다. 진짜 편하고 진짜 좋아요. 최고. 그 다음은 정리함입니다. 책상이 정리가 잘 안 됐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저는 정리함도 거의 다이소 아니면 직구거든요. 이거는 마테 보관함인데 저는 이거 최고예요. 최고.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는 건데요. 다이소에서 이 두 개 5,000원에 파는 정리함이에요. 요거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말아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통마테로 보관하신다 하시면 이거는 좀 좁은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보다는 통마테는
요 정리함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다이소 템이고요. 저는 길쭉이 모조지를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여기에 통마테 넣으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한 줄에 그래도 막 7개, 8개 이렇게 넣으면 10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50개는 거뜬히 들어가니까 통마테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널쩍한 통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닦으러 하면 꼭 필요한 게 이 철제 서랍이죠. 트롤리가 나오기 전에는 이 철제 서랍이 진짜 한몫을 단단히 했거든요. 이케아에서도 판매를 하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그냥 일반 직구템 사이트 있잖아요. 직구 사이트에도 팔더라고요. 저는 약간 때려 넣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이게 뭐가 많이 들어가고 깔끔해서 좋은데 생각보다 정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꽤 오래 썼더니 고장이 났어요. 그러시다가 저것도 불편하다, 저것도 모자라다 하시면 그때 이런 식으로 트롤리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총 3개의 트롤리를 사고 있는데요. 트롤리도 이케아 혹은 직구템 아니면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면 쇼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트롤리 고르실 때에는 철제로 된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은 단단한 거 그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거 구매하셔서 사기를 바랍니다. 요 옆에 있는 요거는 이케아고 요거는 타오바오에서 산 거. 그 다음 이쪽에 걸려있는 건 테무에서 산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진짜 좋았던 건 이케아 트롤리가 정말 좋습니다. 튼튼하고 굉장히 재질도 좋다. 그 다음 또 추천하는 정리함 요거는 약간 필수 같은데 따다다다따 책장이죠. 저는 책장이 딸린 책상이 아니었어가지고 요것도 그 타오바오인가요? 테무인가요? 거기서 구매를 한 건데 하나하나 제가 다 조립해야 하는 형식이었거든요. 요건 그냥 마테를 붙여놓은 거고 근데 괜찮긴 한데 수평이 조금 안 맞고 흔들림이 있어서 요거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책장 그런 거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같은 거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책장만큼은 단단한 걸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한 칸짜리 해가지고 퍼즐 쌓듯이 뭐 내 맘대로 만드는 건데 그거 사서 이런 식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리함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지 조금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이거 보시면서 쭉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제일 제가 신경 쓴 건 뭐냐? 깔맞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화려한 거 좋아 인간이어도 이 다꾸하고 노는 공간이 조금 깔끔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내 주변 가구들의 톤을 맞춰야 합니다. 다이어리, 스티커, 모조 지퍼, 바인더 막 이것저것 되게 놓아놓으면 굉장히 컬러풀해지거든요. 지금도 여기 살짝 이렇게 보시면 이 존들이 굉장히 컬러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스 되는 색감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덜 지저분한 느낌이 납니다. 저는 화이트로 맞췄지만 화이트와 또 하나의 양대 산맥이 있다면 우드톤이죠. 우드톤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책상도 완전 우드톤, 정리함이라든지 피규어 정리함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드톤으로 하셔가지고 약간 그 빈티지하면서도 분위기 있는 느낌을 원하실 때 우드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화이트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드는 컬러를 곱하기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마테 정리함 뭐 이런 게 투명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드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트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저는 책상이 우드인데요 하시면 지금 요거 테무에서 사가지고 깔아놓은 거예요. 요런 거 하나 까시면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책상의 톤을 맞추셔라. 요게 또 팁입니다, 여러분.
대략적인 책상을 세팅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꾸할 때 필요한 제품들을 준비를 해야겠죠? 스티커, 모조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바인더도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는 크게 3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저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조지, 스티커, 키스컷 잘라서 정리하는 거 있죠?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스티커 정리용 바인더는 추천을 드려보자면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거 유댕닷컴입니다. 사이즈가 사실 꽤 커요, 여러분. A5인데 와이드거든요. 이렇게 큰데 제일 그래도 이게 많이 사용하시는 바인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지는 3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원포켓. 아주 사이즈가 다양해서 이런 식으로 요즘 사이즈가 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작은 스티커가 많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물 스티커 이렇게 바인더 보시면 이렇게 2포켓짜리가 거의 대부분의 스티커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속지를 10개씩 따로 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커스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댕닷컴 종류가 있고 나는 그렇게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시면 스티커 첩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60 다이어리예요. 그거 사서 안에 있는 속지는 따로 연습장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링을 답니다. 링을 달아서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바인더는 약간 수고가 좀 들잖아요. 크게 넘겨야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요거는 부피도 적고 빨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총 4권 가지고 있거든요. 인물 스티커 따로, 보조로 쓸 수 있는 스티커 따로, 그다음에 실 스티커, 요런 거 캐릭터 스티커 따로. 그래서 정리 분류도 용이하고 특히 저처럼 투머치 닫고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그 다음은 모조지 바인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조지는 일단 종류가 길쭉이가 있고 작은 사이즈가 있고 또 넓적한 사이즈가 있잖아요. 길쭉한 사이즈는요, 저는 여기에다가 또 넣고 있거든요. 저는 종류가 많아서 서랍 안에도 넣어놓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이소 제품인데요. 다이소 스티커 바인더라고 2,000원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길쭉한 이런 스티커들은 다 들어갑니다. 저는 스티커형 떼어쓰는 모조지를 넣어놨는데 이렇게 요즘 나오는 사이즈에 이런 길쭉한 거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은 작가님별로 좀 두껍게 해서 넣으셔도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부풀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넣어 놓으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거는 양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냐 싶으시다면 이 통에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모조지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찾는 거죠. 저처럼 무조건 어디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박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넣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꽤 많은 저의 친구들이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잘라 쓰는 모조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조지가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해놓냐면 길쭉한 모조지, 떼어 쓰는 모조지, 잘라 쓰는 모조지, 작은 사이즈의 모조지 이렇게 4종류로 모조지도 나눠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니미한 사이즈를 넣는 모조지 바인더는 이렇게 3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쪼람쥐, 모차모차, 다이소 제품이고요.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이거 쪼람쥐 바인더인데 제가 한때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제 모조지가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못 쓰게 됐는데 쪼람쥐 모조지 바인더입니다. 2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칸 하나가 넓어요. 한 10 곱하기 10 정도 되는 사이즈에 장수도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40장인가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런 미니 사이즈나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사이즈 있죠? 약간 3대4 비율? 요런 사이즈도 다 들어갑니다. 모조지 바인더 입문하실 때는 쪼람지 바인더 제일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온갖 사이즈가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좀 양이 많아졌다 하시면 그때 이 모차모차 바인더를 쓰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거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도 좋기 때문에 저는 M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간 사이즈 이거는 보시면 속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칸이 나누어져 있는 게 있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한 칸짜리 원 포켓이라고 해서 요 길게 한 칸짜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길쭉한 것이라든지 큰 사이즈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인더의 가장 큰 장점은 링이 정말 땅땅하고 두꺼워요. 한 2mm 정도 되는 양에.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속지가 들어가고 빵빵해졌는데도 이 바인더가 뜯어지거나 헐렁해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3대4 비율의 모조지도 들어가고요. 일반 정사각 모조지도 들어가고 웬만큼 시중에 파는 완전 큰 정사각 있죠. 그거 아니면 웬만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셨다 하시면 이 사이즈의 모조지가 더 많을 테니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내가 쓰는 거라고 이것저것 다 추천하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가능해요. 추가가. 전 이거 4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모조지 바인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모조지 쪽에 속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명함 바인더입니다. 덤으로 받은 모조지라든지 덤 스티커 넣어 놓을 때 딱 좋은 사이즈예요.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버리기는 좀 그렇고 약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써보고 싶은데 뭐 약간 요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요런 것들. 이제 막 다꾸를 시작하셨을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아깝거든요. 그럴 때 요 명함 바인더 사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애매하고 스티커 정리하는 내 포켓에도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씩 뽑아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다꾸 할 때에는 이것저것 다 같이 넣어 놨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다시 분류해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양이 많지 않으니 한 번에 조금 이렇게 모아 놓으시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 양이 조금 되는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처럼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고 권유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제 영상은 이렇게 세팅하는구나를 참고를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진짜 여러 개를 써보세요. 저도 바인더 정말 많이 써보다가 정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해도 분명히 여러분 손에는 안 익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불편하지만 여러분께는 맞는 게 있고 할 테니 본인의 스타일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게 사실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바인더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이게 아직도 생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거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저처럼 무리하게 이영지북 정리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잘라서 넣어 놓으실 때에는 이렇게 요즘 정리된 거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다이소가 그 중에서도 제일 쌉니다. 뭐 비욘디도 있고 다른 작가님이 내신 것도 있는데 가성비로 써봐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 맞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대비해서 다이소 거를 먼저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맞으시다 싶으시면 통으로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잘라놓는 게 좋지만 이 바인더는 싫다. 내가 볼 땐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 그때 요런 거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키스컷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것도 싸는 봉투가 있답니다, 여러분. 다이소에 그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모조지가 아니고 키스컷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져가면서 키스컷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조지 스티커 이것 중에서 키스컷이 사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데 제일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키스컷 정리하는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 1억 번째 반복할 거예요, 오늘. 일단 마지막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바인더의 종류는 짠! 아코디언 북입니다. 이거는 테무에서 구매를 한 거고 여기에다가 저는 실사용 모조지를 넣어놨는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 되는 거 있잖아요. 요 모조지인데 실사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종류를 여러 가지 넣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요즘 유행하는 사이즈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얇게 정리하기는 좋은데 저처럼 두껍게 정리하면 끈에 의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다는 단점이 있죠. 이거는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고 이렇게도 쓰시는군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세워놓고 자투리 남은 거 저는 정리할 때 이거 초반에 쓰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 더 싫다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냥 통 추천드립니다. 테무에서 산 건데 한 칸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세 칸짜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사셔가지고 웬만한 거 여기 다 들어갑니다. 사이즈 넣으셔서 이렇게 뒤져가면서 찾는 게 제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챕터는 바인더 정리도 했고 뭣도 했고 이러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위가 제일 필요하겠죠? 가위도 취향을 많이 타긴 하는데요. 이것도 처음에는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사이즈도 써보시고 작은 사이즈도 써보시고 진짜 미니미한 사이즈가 있거든요. 이런 수혜용 미니미한 가위가 있으니까 이 가위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손에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거의 다 다이소에서 가위를 사기는 했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위는 개인적으로 이 가위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이소에서 산 건데 저는 몰랐지만 이게 절삭력으로 좋은 가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걸. 그래서 아껴 쓰고는 있는데 이 가위를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겁니다. 아트박스에서 샀고요. 한 4,000원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페어 갔다가 급하게 구매를 한 건데 그것 치고 절삭력이라든지 가벼움이 괜찮아서 요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니미니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테무 같은 데나 그런 데 보시면 수예용 가위라고 있어요. 다이소에도. 저는 그 사이즈가 좀 안 맞았거든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런 사이즈도 오히려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위에 조금 더 욕심 내신다면 핑킹 가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쿠팡에서 6개 세트로 판매하는 걸 구매를 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늬가 다 다른 것으로 나는 핑킹 가위예요. 이것도 모조지를 레이어드 하거나 그냥 쭉쭉 찢고 싶지 않을 때 조금 더 화려하게 꾸밀 때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건 플러스 알파니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제품이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핀셋입니다. 종류별로 핀셋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일 흔히 사용하는 핀셋이죠. 곡선형 핀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핀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은 안 보이지만 가끔 이렇게 살짝만 꺾여 있는 핀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핀셋은 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제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 핀셋이 제일 쓰기가 좋습니다. 어디 거 제일 추천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다이소에도 팔지만 다이소 거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핀셋은 자고로 이 끝이 뾰족해야 잘 떼어지고 잘 붙여지고 하는데 다이소 거는 입구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다이소 건 추천드리지 않고 10x10이나 비투스라고 검색하시면 비투스 제품이 있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친구랑 구매를 한 건데
다꾸 잡화점 만몽샵이라는 곳에서 산 핀셋이거든요. 요 한 3개 정도 사가지고 잘 쓰고 있는데 질이 꽤나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는 핀셋에 비해 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3,000원, 4,000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핀셋을 살 때 아직 저 정착하지 못했거든요. 네일 핀셋, 속눈썹 핀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진짜 뾰족한 것들이 나와요. 왜냐면 굉장히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일이랑 속눈썹이 진짜 좋고 뾰족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주로 사는 편입니다. 저만의 꿀팁이었고요. 이런 얇은 핀셋은요, 샤오홍슈 다꾸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설탕 코팅으로 된 키스컷을 떼거나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작업해야 하는 다꾸를 할 때 이걸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반만 꺾인 제품은 사실 편하진 않아요. 불편한데 궁금해서 사봤다가 뭐 어찌저찌 그냥 쓰고 있는 제품 중 하나라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샀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즈가 베스트다. 그 다음에는 풀테이프 형들이죠. 종이 붙이는 재질도 종류가 있는데요. 풀테이프, 그 다음에 펜형으로 나온 물풀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풀테이프를 제일 많이 쓰시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 제가 제일 추천하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다이소에서 나오는 바르네 제품 2,000원짜리 풀테이프. 요거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바르네 풀테이프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요만한 작은 풀테이프가 있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요것도 많이들 쓰시니까요. 저 진짜 좋은 풀테이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풀테이프는 필요 없었어가지고 요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 풀테이프인데요. 직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풀테이프인데 여러분 풀테이프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었을 때 푸른색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보이지 않죠.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직구에서 산 풀테이프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푸른색의 풀테이프는 비교적 접착력이 약하고요. 약간 반투명하거나 이렇게 트레이싱지 같은 데는 비치거든요. 색깔이 파란색이 아예 티가 나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흰색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걸 초반에는 추천을 드립니다. 접착력도 괜찮고 질이 훨씬 이게 좋아요. 저는 너무 궁금하고 해보고 싶고 사보고 싶은 게 많아서 막 이것저것 사보고 간지도 챙기느라 막 이런 것도 써보고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투명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풀입니다. 요즘에 종이 찢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때 풀테이프보다는 일반 요거는 스틱 풀인데요. 요걸로 붙이는 게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풀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펜형 풀이에요. 펜형. 형광펜처럼 생겼죠? 그러면 요게 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 샤오홍슈 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처럼 중국에서 이제 막 요즘에 막 뜨고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보면 중국 분들이 다꾸를 할 때에는 종이를 자르고 진짜 조그맣게 잘라요. 그럼 풀테이프도 이런 일반 풀도 쓰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런 펜형 풀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잉크처럼 나오는데 이게 그냥 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전부 굉장히 접착력이 약해요. 그래서 얇은 종이인데 간단하게 툭 붙일 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딱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분들을 하시는 거 보면 약간 입체적으로 다꾸하고 싶을 때 가운데만 툭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사용을 굳이 해야 할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지막 준비물은 여러분 당연히 칼이겠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칼, 주로 알고 있는 칼은 요런 칼이잖아요, 여러분. 45도가 되어 있는 칼. 요거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꾸를 할 때에는 이렇게 30도로 여기가 구부려진 뾰족한 칼을 사용을 하곤 합니다. 원래는 이게
이런 칼이 있었어요. 공업용 칼이어가지고 종이를 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잘라야 할 때 사용을 하는 칼로 요런 게 초반에 나왔었다가 조금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런 칼도 나온 건데요. 요것도 다이소 제품이고요, 여러분. 저희가 다꾸를 할 때 마테만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스티커도 안에를 파서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사용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간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요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사용도가 좋으니까 30도 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요것들은 기타 등등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일단 커팅 매트입니다. 막대를 자른다거나 뭔가를 좀 공예해서 써야 할 때 테이블 매트나 책상에 그냥 하면 선이 남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커팅 매트를 깔고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요 미니 사이즈는 다이소에서 판매가 된 거고요. 이거 말고 진짜 큰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거를 책상에 깔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테이블 매트 대신. 그래서 커팅 매트, 그 다음에 반듯하게 자를 때 필요하겠죠. 자가 있고요. 요것들은 도장의 일종인데 종이를 자르는 도장입니다. 우표 만드는 도장. 이렇게 네모 우표 만드는 도장. 이거는 원을 그리는 동그라미를 자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잉 하면 원이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거까지는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 아시죠?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마지막은 너무 귀여운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 스탬프들 우리나라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직구로 사면 훨씬 싸거든요. 타오바오, 테무, 뭐 알리 이런 데서 사면 훨씬 좋고요. 기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께 이렇게 눌러서 그날의 기분을 적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런 도장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등등은 다꾸 매트인데요. 사실 다꾸 매트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진을 많이 찍거나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하나 깔아보고 싶어 하시면 하나 깔아도 되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직구로 저처럼 이렇게 사는 경우는 저렴하지만 우리나라 제품은 일단 거의 대부분 3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25,000원부터 시작해서 45,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있어야 좀 그래도 그 깔이 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꾸 매트는 조금 더 다꾸가 익숙해지셨을 때 조금 더 책상을 채워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다음 챕터는 다이어리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도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들 보여드리면서 쓰임새랑 장점과 단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는 제본 다이어리가 있고요. 60 다이어리가 있고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다이어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 60 다이어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다이어리는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리를 말하는데요. 커버 안에 링이 달려있는 다이어리를 60 다이어리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 링 안에 링이 6개 있거든요.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크게 사이즈는 M5, 이게 일반 사이즈, A7, M5 사이즈가 있습니다. A5 사이즈는 정말 크고요. 그래서 저는 덕질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마저도 요즘엔 잘 안 쓰고 있는데 정말 예전 초창기에 사용할 땐 이걸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니면 요즘에 가로 닦고 많이 하시니까 단면 닦고를 하시거나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 나오는 스티커로 쓰기에는 좀 큰 감이 있죠? A5 사이즈가 있고 이게 일반 60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사실 저는 이 사이즈를 제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요즘 딱 많이 사용되고 있는 3대4 비율의 다이어리고요. 이 60도 60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속지를 뜯어서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에 링이 있다 보니까 닦구가 하나로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가운데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는 요즘 제일 유행하고 있는 사이즈라고 알고 있어요. A7 사이즈입니다. 60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요. 일반 60보다는 요 정도로 제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인데요. 미니미한 스티커가 꽤 많이 나와요. 아니면 자투리 남은 스티커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닦구를 해주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에 세팅을 좀 해줘가지고 닦구 다이어리라기보다는 나만의 스크랩북 같은 걸 많이 만드실 때 사용을 하더라고요, 많이들. 저도 앞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세팅 반, 닦구 반, 그리고 어디든 갈 때 그냥 쉽게 쏙 가져가가지고 여행 가서 온 영수증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받은 이것저것 종이들 막 붙여가지고 스크랩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의 제일 작은 사이즈는 M5인데요. 이거는 정말 작은 사이즈고요. A8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A7보다 더 닦구가 조그맣게 되거든요. 이것도 주로 세팅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M5인데 이렇게 약간 덕질 닦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아니면 완전 이렇게 미니미니한 이런 닦구를 할 때도 주로 사용을 해줍니다. 60 큰 거 사용하시기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제본 다이어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60에 발을 들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7, M5 이렇게 두 사이즈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이렇게 꾸미는 맛이 있어요.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60의 매력은 바인더를 꾸미는 이 맛에 또 있는 거 아시죠? 스티커도 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막 이렇게 붙여놓고 키링도 달고 제본 다이어리보다는 훨씬 더 블링블링하고 내 거 같은 느낌이 좀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진짜 사이즈가 많은 제본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권이 훌쩍 넘는데요. 이렇게 훌쩍 넘는데 역시나 대충 보여드리면서 어떤 종류로 쓰시면 괜찮을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일 인기 있는 길쭉이 노트입니다. 길쭉이 노트는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호보니치 윅스거든요. 근데 요거는 종이가 좀 호불호를 타기도 하고 이거 일본어가 써져 있거나 뭐 약간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격이 깡패입니다. 4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호보니치 윅스가 인기가 한 차례가 지나가고 나왔던 것이 국내 길쭉이 노트입니다. 요거는 다이소 제품인데 제가 리폼한 거고요. 다이소 길쭉이 노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 30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 종이 재질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쭉이 처음 시작하실 때 다이소 추천드려요.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고 금방 끝날 수 있거든요. 길쭉이 노트의 사용은 일반 닦구도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엽서 닦구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 30페이지짜리 얇은 다이어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닦구를 해도 괜찮더라고요. 저처럼 투머치 하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엽서 닦구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이소 제품 이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제품 일반 작가님들도 길쭉이를 꽤나 많이 내셨어요. 이거는 진짜 길쭉이 사이즈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약간 3대4 비율에 가까운데 그래도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요런 비율입니다. 닦구하기 너무 좋죠? 그리고 요즘 큰 사이즈의 스티커들도 꽤 있잖아요. 그거 써주거나 아니면 봉투 잘라서 써주거나 하실 때 주로 사용을 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생각보다 여기랑 안 맞아요. 약간 느낌이 보이시죠? 이 닦구가 예쁘긴 하지만 비율이 막 완벽하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큰 사이즈로 컴팩트하게 닦고 하실 때에는 이런 길쭉이 노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큰 거. 제가 보여드린 길쭉이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B6
둘 다 B6인데 이게 전형적인 B6 사이즈예요. 완전 큰 닭구. B6도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유행을 했었는데요. 요즘 스티커가 많이 안 나오면서 좀 덜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로 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채널 작가님이라든지 진짜 아직도 크게 내시는 작가님들이 있어요. 도미 작가님들이라든지 할 때는 일반 얇고 긴 노트로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주로 사용하는 다이어리가 B6입니다. 아니면 이제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B6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좀 B6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B6인데 가로가 조금 얇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이게 길쭉이 노트잖아요. 사이즈가 양옆으로 1cm 정도, 그러니까 한 2cm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위에도 살짝 차이가 나고, 근데 이 디테일이 닭구할 때 꽤나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다이어리는 무인양품 B6 다이어리인데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이즈예요. 요즘에 길게 나온다 하는 사이즈는 요만하고 요만한 애매한 사이즈가 모두 다 수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죠? 큼직큼직한. 그리고 스티커북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이즈가 수용이 가능한 사이즈다.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얇아서 저는 다이어리를 여러 개를 쓰지만 이제 뭐 한 계절 쓰고 한 계절 쓰고 바꾸기 좋은 템인 것 같아요. 가격도 4,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미니미한 사이즈죠. A6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미도리 제품인데요. 미도리의 A6. 요거는 B6인데 앞에 B6는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가볍게 요런 것도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구매한 건데 미도리 M 사이즈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한 9,0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브랜드인데요. A6 사이즈입니다. 닭구 할 때 전형적인 사이즈죠. A6 사이즈. 가로 세로로 널쩍한 느낌. 요즘에 나오는 이 오묘한 사이즈가 모두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A6도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취향껏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A6인데요. 국내 작가님이신 루카랩 다이어리라는 제품인데 A6보다는 한때 유행했던 페이젬이라고 미니미니한 데일리 다이어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이즈인데 A6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닭구할 수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처음 사용하시면 이렇게 그냥 A6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은 요즘 많이 나오는 미니 다이어리인데 3대4 비율인 이런 제품들 있죠? 이렇게 미니미니한 비율의 다이어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작게 나오는 스티커를 많이 붙이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닭구가 쉽지는 않아요. 레이어드 하거나 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이소 다이어리 추천드립니다. 다이소 빈티지 다이어리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출시된 이후로 매년 지금 2년인가 3년째 쓰고 있고요. 이게 단종되지 않는 한 저는 평생 쓸 거예요. 저도 정보를 여기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는 기타 등등의 조금 신기한 다이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짠! 요즘 많이 나오는 다이어리 안에 속지가 있는 다이어리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국내 제품은 아니고 전부 다 직구 제품인데요. 다이어리 안에 이런 식으로 속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 닭구를 하는 건데 국내 제품도 이런 게 이제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만 이거는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제품은 이거보다 조금 덜 오묘하고 귀염 뽀짝하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속지 있는 것들도 있고 내가 만들어 사용하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링이 있고 이것도 바인더인데요. 안에 속지를 내가 원하는 걸로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링에 꽂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느낌들 아니면 무지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드도 있을 수 있고 사이즈는 이거는 A6고요. 이거는 B6인데요. 이 링에다가 내가 원하는 속지를 꽂는 겁니다. 저는 아직 꽂아놓진 않았어요. 이 다이어리는 주로 이렇게 푸박이나 덕질용으로 다꾸를 할 때 좀 화려하게 다꾸하고 싶을 때 빈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꾸를 사용하는 면이 있고, 요거는 이렇게 내가 만들어 사용하는 다이어리는 가격이 살짝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다꾸를 진행하신 후에 관심이 가져진다 하면 그때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어리,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다이어리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리는 무인양품 B6 다이어리랑 다이소 길쭉이 노트, 다이소 A6인데 약간 슬림한 느낌의 버전인 요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렴하고 경험해보기 좋고 이것저것 써보고 싶을 때 사실 다이어리 하나만 쓰면 좀 지겹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써보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지막 알루줌 줌에는 스티커 구매처입니다. 스티커 어디서 사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요. 스티커는 크게 국내 제품, 해외 제품이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페어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사이트를 대표적으로 몇 개를 알려드리면 트웬티라는 어플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트웬티는 어플인데요. 가장 큰 다꾸 스티커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작가님들이 트웬티 어플에 언제 통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통판 뜻은 통신 판매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오픈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스티커를 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여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작가님 인스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작가님 인스타랑 트웬티랑 같이 보시면서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플레이, 위드유 상점, 두두문, 고사리 잡화점, 수집수집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작가님들의 제품이 입점되어 있는 입점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방에 모여 있어서 구매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덤이라든지 뭐 금액적으로 뭔가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가장 좋은 장점은 가끔씩 할인을 크게 할 때가 있어요. 30%, 40%, 20%. 그럴 때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트웬티에서 구매를 하시다가 할인을 기다렸다가 크게 이렇게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x10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커를 구매 목적이다 하는 것보다는 문구 자체, 스테이셔너리라고 하죠. 그 문구 자체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딥한 문구라기보다는 라이트한 일반인스러운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문구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거는 사실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덕질용이거든요. 위치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작가님들이 사업자를 내셔서 이렇게 판매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없는 일반인들이라든지 2차 굿즈라든지 판매를 할 때 위치폼이라는 어플에서 열고는 합니다. 주로 근데 덕질용이 많아요. 애니메이션 2차 굿즈라든지 뭐 이런 스티커들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덕후인데 어디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걸 하면 위치폼 추천을 드려봅니다. 해외 제품이죠. 요즘에는 직구로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 직구 사이트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해외에서 바로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오바오, 웨이디안, 시엔위, 샤옹슈 어플 이렇게 있는데요. 타오바오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타오바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타오바오가 어려운데 하면 한국 버전 쉽게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물론 배송비가 조금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웨이디안도 타오바오랑 똑같은데요. 이거는 진짜로 중국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중국 다꾸러들의 성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결제해서 배송을 받는 방법이 타오바오보다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는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엔위라는 곳이 있는데요. 시엔위는 중국판 중고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 사이트인데 거기에 문구 제품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스티커북이라든지 따로 사고 싶은 작가의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시윈이 올라오기도 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샤옹슈 어플인데요. 요즘 뜨고 있는 그 중국 플랫폼인데 우리나라 인스타처럼 그냥 그런 틱톡처럼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문구 작가들이 그 다음에 스티커북을 만드시는 분들이 거기서 통판을 열곤 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20에서 구매를 하는 것처럼 샤오홍슈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조금 복잡해가지고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샤오홍슈 어플에서 구매를 하실 바에는 차라리 웨이디안을 공부를 하셔서 구매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난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제일 유명한 모차모차. 우리가 타오바오 어디에서 봤던 것을 국내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모차모차라는 곳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가게도 있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소품샵에는 저희가 이 스토어에서 보는 제품들은 전시가 안 되어 있어요. 훔쳐갈까봐 넣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모차모차 같은 사이트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나몬 밀크램이라는 곳이 있고요. 다꾸하루라는 곳이 있고, 동구리 코로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동구리 코로로는 해외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국내 작가님이랑 해외 제품을 같이 판매해서 이것저것 같이 담아서 하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구매하실 경우 꼭 알아야 하는 게 해외 제품이 사이트에서 보면 직접 배송받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키스컷도 직접 구매하면 2,000원, 3,000원 되는데 이제 들여와서 또 그 공정을 거쳐서 파는 거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서는 뭐 키스컷 하나에 7,000원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돈을 더 주지만 이 정도 주고 살 법하다 하시면 그런 사이트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서울 오프라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동네가 홍대, 연남동 이런 데가 있죠. 아니면 이제 타 지역으로 한다면 부산, 대전 요 정도가 있는데 저도 홍대나 연남동밖에 안 가봐가지고 많이 모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이제는 다꾸가 많이 존이 생겼기 때문에 다꾸 동네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서치해서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스티커 구매하는 법 추천드릴 거는 페어입니다. 제일 재밌고 다꾸를 입문하셨다 하면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거죠. 엄청 크게 하는 곳이 있고 홍대나 이런 데 빌려서 하는 곳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작게 하는 곳은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정말 좁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스티커의 종류가 좀 한정적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인물들, 약간 2D스럽고 덕후스러운 느낌이 많은 그런 인물들을 파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큰 페어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 일러스트 페어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크고요. 인물 스티커, 유행하는 스티커보다는 일러스트 제품도 많이 볼 수 있고 다른 뭔가 문구류들을 많이 구경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뭐 다른 페어들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페어는 사실 전 서일페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큰 페어가 K 일러스트 페어가 있죠. 요거는 서일페보다는 조금 더 문구 쪽에 치우쳐져 있는 페어인데 그래도 비교적 큽니다. 코엑스에서 많이 열리고 막 서울, 경기 막 이런 데서 막 부산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도 다양해서 조금 갈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요즘 마지막으로 정말 문구러들의 다꾸러들의 그거 성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닷닷닷입니다. 썸비 작가님이 만드셔서 주체가 된 페어고요. 닷닷닷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장소가 코엑스 안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관에서 하는 곳만 보통은 가거든요.
근데 점점 규모도 커지고 나오시는 작가님도 정말 막 너무 인기 있는 작가님만 나오셔서 첫 번째 페어로 닷닷닷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가 유행을 하는지, 어떤 작가님들이 뭐가 많이 팔리는지, 다꾸러들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닷닷닷 추천드리고 요렇게까지 해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제가 이거를 쭉 계속 하고 싶거든요. 설명을 제가 잘 못하다 보니 여러분께 도움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다 아시는 거여도 아니면 혹시 몰랐지만 설명이 부족한데 하시는 경우여도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렸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봐도 괜찮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알루즘은 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이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